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지역의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최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가족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요? 평소에는 늘 당연한 것들인데 사실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할 수 없다면 또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이 그렇게 힘이 든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만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3년 전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약속. 오늘도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부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각.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남편 연재경 씨는 이미 나갈 채비를 끝냈습니다. 아내 엄영애 씨도 동시에 눈을 떴죠. 이른 출근길 빈속으로 보낼 수야 있나요? 아버님 출근 준비 일찍 하시네요. 네, 일찍 해요. 보통 몇 시에 그럼 나가시나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 아니면 더 일찍 나갈 때는 6시에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평소에도 아침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필수예요. 꼭 해요. 밥을 먹으면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선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랑 같이 해서 또 단백질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 하나 해서 꼭 먹고 있어요. 벌써 30년 넘게 챙겨온 남편의 아침 식사. 건강을 살뜰히 챙긴 식단에서 아내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국을 꼭 끓여야 된다는 거. 많은 반찬보다 국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는 그냥 국에만 후렴 마시고서는 그냥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국 끓이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저도 출근하고 그러니까 되게 바쁘더라고, 번잡하고. 제가 그 직업군인 생활할 때는 출근 시간이 7시 15분에서 20분에 출근했어요, 집에서. 그때 이제 소망을 그랬어요. 아우, 지금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는 데를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 일찍 가? 막상 이제 이 건설업에 동단 일을 하다 보니까는 출근 시간이 1시간이 계속 땡겨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0년째 벌써 온 거예요. 아침 6시면 눈을 떠 출근길을 나서는 30년이라니 지긋지긋해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어떤 게 다 감사해요. 그냥. 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부터 또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게 이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얼른 가. 네, 운전 조심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 이따 일과가 봐요, 뭐. 부부에게는 왜 이리 가요. 감사한 걸까요? 친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위로 삼아 이제 술 한잔 사주고 같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길 위에 이렇게 파인 거를 모르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 가서도 별일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 걷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업어서 차에 태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여보, 나 이대로 가면 영원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섬찟했어.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유턴 확 해서 다시 응급실로 갔어요. 가갖고 다시 봐달라고. 밤 12시에 그런 일이 생기고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그 담당 과장이 와서 살펴보고는 중환자실로 딱 들어가고, 이 사람 몸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수술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속상해. 되게 힘들었어, 그 과정이. 병원 진단은 그러면? 경추 3, 4, 5, 6, 7번 손상. 평소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던 병원의 진단.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수술은 정말 잘 됐대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생활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정말 노력하면 휠체어는 탈 수 있대.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제 휠체어만 탈 수 있다는데 그때는 뭐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사는 동안 모진 비바람에도 버티고선 커다란 나무 같던 사람. 남편 그늘에서 아내로 두 아이 엄마로 만족하며 살아왔건만 이런 청천벽력이 있을까요? 아프셨을 때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2년, 3년만 있으면 끝나는 그런 보험들을 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대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대출 받아서 생활을 했고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진 않더라고 남편을.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제가 군 한번 미루고 제가 할게요. 그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딸이 엄마 통장으로 돈 넣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적금 붙던 거를 아예 해약을 해서 저한테 700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참 고마워. 그때의 마음고생을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바람인 영애 씨입니다. 이제야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아버님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장 전체적인 관리라고는 현장 소장입니다,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현장 작업이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작업자보다 10분 정도는 먼저 나와서 현장 전체적인 한번 그 현장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정별로 팀들이 이제 그 다 계획대로 다 들어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작업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발로 걸어 병원을 나오기까지 꼬박 1년. 참 더디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가족 덕분이었는데요. 그때 뭐 그냥 앞날이 캄캄하니까 거의 한 3년 반을 수면제 의존해 살았어요. 거의 병원에 있으면서도 와이프하고 눈도 못 맞췄어요. 제 자가 때문에.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어요? 수면제 먹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문득 이제 딸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 결혼시키면은 신부입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뒤에서 밀고 아빠가 휠체어 타고서는 신부입장을 한다는 게 끔찍하더라고 제가. 이야 안 되겠다 이거. 15m 한번 걸어보자 그랬어요. 15m만 걸으면은 신부입장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그걸 계속 그냥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15라는 숫자만 제가 각인을 시켜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몸에 변화가 오더라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가족. 요즘은 부부가 함께 여생을 보낼 집을 지을 꿈에 부풀어 있다는데요. 집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았는데 늘상 이프로처럼 전원주택 살고 싶다고. 식구들 다 잘 때 나는 나가서 풀도 좀 뽑아보고 눈 오면 눈도 쓸고 다 모였을 때 뭐 고추 따다 상추 따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밥도 해먹고 싶고 그 이런 얘기를 남들은 뭐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올해 집을 지을 예정이에요. 언젠가는 하며 미뤄오던 아내의 꿈. 이제 미루지 말자. 먼저 마음먹은 건 남편이었는데요. 우리가 또 살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러 왔을 때 편할 그런 공간, 식구들도 왔을 때 이렇게 편하게 있을 공간, 그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요. 남편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던 영애 씨.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산림치유 그러는 게 산림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목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경관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아니면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마음.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제가 속상하면 차 한 잔 들고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고산.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래 고민하지 말자. 고민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죽으라고 하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고민하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털어내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하얀 눈꽃들이 내리던 날 부부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던 증평 보강청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둘이 아닌 네 식구가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일하는 딸이 오랜만에 찾은 이유에서죠. 가끔씩 이제 뭐 특별한 날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내려와요. 휴무일 때. 근데 이렇게 때 맞춰 왔는데 이렇게 또 눈까지 반겨져 갖고 좋으네요. 이렇게 같이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저희가 받는다는 기분이 그게 또 더 좋아요. 따님이랑 아버님이랑 사이 엄청 좋으세요. 가끔 질투나요. 저번에 한번 싸웠어요, 저하고. 순간적인 질투가 발생해갖고. 따님이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빠한테 또 저 딸 덕분에 또 신랑이 저렇게 또 재활도 열심히 한 거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아내, 한쪽은 딸, 한쪽은 아들, 한쪽은 남편.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가족. 따님이랑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네,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남자. 정말?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정말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래? 아버님 같은 남자 친구 또 이상형인가요? 네, 그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상형은 남동생이고 내적인 이상형은 아빠지. 그리고 이제 그 짬뽕. 믹스된 남자를 믹스된 찾아야지. 나 아직 못 찾았어? 언제쯤? 가까운 데 있을 거라 아마? 찾아볼게요. 아버님 어머님처럼 네. 주변에 계셨다고. 네. 저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와이프가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정말 그 제2의 삶을 살면서 이런 그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늘 이런 일상이 이제 감사하죠. 하루하루가 참 새롭고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할 것 투성이인 이 가족. 부부가 그리던 꿈의 집에서 늘 행복하시길.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이 행복을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프지 말아야 되더라고. 지금처럼 점점 좋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질 것이고 긍정 마인드 끝까지 가고. 너무 고생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제 좀 꽃길만 걷자. 꽃길만. 네, 오늘 소식은 가족의 어떤 그 따뜻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정말 꼬박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다시 두 다리로 걷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두 부부의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느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은 분들께 가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재경, 엄용혜 씨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